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부를 일구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부자들은 단 한순간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습관들을 유지하며 부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좋은 습관을 배우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패션 사업과 재테크를 통해 부를 일군 사업가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님의 저서 부의 인사이트를 통해 부자들의 사소한 습관이 어떻게 큰 부를 이루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대부분 격려와 공감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를 돌이켜보면 나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뛰어난 실력도 아닌 나에게 석영아, 너 진짜 머리 좋다 라고 해주셨고 평범한 외모의 나를 보며 항상 네가 제일 예쁘다라며 내 증명사진을 넣어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셨다. 그런 아버지가 내 나이 23살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대에 사업을 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무한한 격려와 칭찬 덕분이었음을 말이다. 지금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뭐든 잘 해내실 분이라고 말하면 왠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 하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은 아이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나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긍정의 언어를 내 자녀에게도 꼭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믿었다. 매사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 긍정 에너지를 퍼뜨려서 같이 있으면 더불어 행복해지게 하는 사람. 반대로 뭘 해도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부정적인 말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도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다. TV만 봐도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한데 일상에서조차 부정의 언어를 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평소 나의 말투는 어떠한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아직 희망이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내 주위를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채워라. 자신 역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긍정의 말을 하라. 그래야 진짜 그렇게 된다. 성공하기 위해 아침마다 실천한 것. 사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매일 긍정 확언을 실천한다. 하루에 걸쳐 틈날 때마다 반복하고 아침에는 반드시 한다. 오늘 아침은 참 상쾌하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체력이 좋다. 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나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꼭 성공할 것이다.
긍정 확언을 하면서 나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문제가 생겼을 때 멘탈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좀 귀찮아졌네 하는 정도로 마무리된다.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다짐한다. 납품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억대의 결제 대금을 못 받게 된 적이 있었다.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만 집중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차분한 내 모습을 보고 놀랄 정도였다.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상대방의 잘못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상대의 신용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재정 상태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거래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를 면밀히 살펴보고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난관을 거쳐왔다. 그때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는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다. 황당하고 기막힌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언제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IMF, 리먼 사태, 코로나 팬데믹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문제도 있다.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라. 오히려 긍정 확언으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성공에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이다. 5초 안에 즉시 움직여라.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르게 행동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바로 5초 안에 실행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5초 내에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은 망설임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 습관을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하루가 훨씬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진다. 아침에 5분만 더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5, 4, 3, 2, 1을 카운트한 다음 바로 일어나 보자. 하루를 이미 이기는 습관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나는 스트레칭을 해야 할 때도 5초를 카운트하고 바로 시작한다. 5초를 세는 동안 스트레칭이 끝난 뒤 뿌듯해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망설이지 않게 된다.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단 해야 할 일들 중 가장 힘들고 귀찮은 일부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하고 쉬운 일을 가장 먼저 하는데 그러다 보면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음 날로 자꾸 미뤄진다. 미룬 일이 매일 쌓여 일주일만 지나도 해결 안 된 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덩치가 커진 그 일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 멘탈 관리에도 5초 룰은 유용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5초 룰을 떠올려라. 정확히 5초를 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또다시 5초 룰을 적용하면 된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 이렇게 5초 룰을 통해 나는 성공적인 삶을 관리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뇌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두렵고 불편하게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싶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기 전에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해야 한다면 미루지 마라. 5초 안에 즉시 움직여라.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도 시간을 허투루 버리는 일이 많다. 아침에 늦잠 자기를 좋아하고 멍 때리기도 잘한다. 여행을 즐기기보다 집순이 성향인데 평생 비행기를 타고 낯선 외국을 누비고 다녔다. 끊임없이 내 본성에 저항하며 살아온 것이다. 의지가 꺾일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마인드 세팅하며 꺾이려는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 절대 일을 미루지 않게 된다. 마지막 날인데 미룰 수도 시간을 낭비할 여유도 없다. 5초 룰은 내가 매번 유용하게 써먹는 방법이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5초를 주겠다. 5, 4, 3, 2, 1. 바로 움직여라. 성공한 부자들만이 가진 마인드.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에게 시간은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머뭇거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 물어본다. 다른 사람을 레버리지 하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이건 나도 잘하는 일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낯선 곳을 찾아갈 때 나는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는 편이다. 어설프게 감에 의존하기보다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기를 들고 내가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본다. 대신 상대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것으로 보답한다. 또 부자들은 대부분 밥을 사주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 도움을 주고받는 것과 달리 부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도 많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소 기버의 마인드를 실천하는 이들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성공한 부자들은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람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에너지도 있다는 뜻이다. 나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스스로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를 눈여겨본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성장 욕구가 강한 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다. 그런 내가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가진 장점이 하나쯤은 분명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그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 내가 상대의 장점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보니 한 번 맺은 인연은 상대가 손을 놓지 않는 한 오래도록 이어진다. 그 인연이 나에게는 큰 자산이 되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건 없는 도움을 건넨다. 4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기 바둑을 두는 사람 중에 기술도 없이 막 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 고수의 수는 하수들의 얕은 안목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무념무상처럼 두는 것 같지만 고수는 이미 판을 다 읽고 이기는 게임을 한다. 바둑의 고수처럼 나 역시 사업을 하면서 거의 이기는 게임만 플레이해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시장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후 실행할 방향이 결정되고 타이밍이 오면 모든 에너지를 전력으로 집중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오래 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초반부터 스퍼트를 내기보다는 몸풀기 정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 있고
속력을 높여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클라이맥스도 있다. 에너지를 아껴두어야 할 때와 쏟아 부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40년 동안 실천한 딱 한 가지 습관. 돈 안 드는 메모 습관으로 인생이 바뀐다. 지난 40년 동안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메모 습관 덕분이다. 나의 사업 아이디어의 원천은 다양하다. 대화하다가 머릿속을 스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영감을 얻기도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마다 흘려보내지 않고 전부 메모하고 관련 자료는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조사해 덧붙인다. 집에서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한쪽 화면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다른 한쪽 화면으로는 노션 앱을 켜놓고 메모한다. 나의 노션 앱은 나만의 라이브러리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집적된 보물창고다. 사업 정보, 경제 공부, 개인 메모 등 모든 것이 섹션별로 정리되어 있다. 나는 41세에 결혼해 42세에 아들을 낳았다. 20대부터 여성 사업가로만 살다가 40 넘어 아이를 얻으면서 엄마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생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도 신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일간지를 3개 정도 구독하고 있었는데 신문 기사에서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독서였다. 영어 공부에 관해서는 문법을 익힐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들으면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어린이 책으로 가장 큰 출판사인 스콜라스틱 사장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매일 신문을 보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섹션별로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곡차곡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보다 책 읽기에 많이 노출시켰다. 주위 엄마들이 유치원생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도 나는 학원 대신 영어 책을 읽고 들으면서 배우도록 했다. 그때 만든 아이의 독서 습관은 지금도 최고의 자산이 되었고 나 역시 평생에 걸친 메모 습관 덕분에 다양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 메모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모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세분화해서 정리하는 습관이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고 하지 않던가. 메모하면서 머릿속을 비워라. 대신 정리하고 메모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면 된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결과는 다르다. 지식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적용해야 한다. 그럴 때 메모는 최고의 가치를 발휘한다. 그것이 메모를 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까지 부의 인사이트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결국 부와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습관을 더욱 강화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단순한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와 성공을 이루어냈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부와 성공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